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감정으로 아주 가득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네. 작곡가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약혼 20주년, 네, 믿기 힘들지만 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네.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3악장은 첼로와 바이올린이 막 대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의 대화처럼 이어지는데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자, 이 음악을 배경으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요 작곡가의 다정한 사랑 고백, 바로 보로딘의 현악사중주 2번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약간 그 강가나 바다에서 이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원래 이렇게 낭만적이셨나? 낭만이랑 전혀 거리가 멀죠. 아, 그래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물고기가 어우러지는 네. 그런 느낌을 항상 저는 받고 있는 작품인데, 네. 자, 오늘 주제곡에 이료 작곡가의 다정한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알렉산더 보로딘인데 네.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작곡가 이전에 일단 화학자 또는 의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 화학교수로 일을 했는데 평소에는 화학자로 지내다가 일요일만 작곡을 해서 스스로 일요 작곡가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성품도 좋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평생 병약한 이제 아내를 간병하면서 돌보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고양이도 여러 마리 2명 이 가정에서 키웠다고 하는데 그가 약혼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죠. 로맨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살짝 열이 받아서 주중에는 화학자로 활동하면서 일요일에만 작곡을 했다는 사실이 이 작곡에만 24시간 전념하고 우리 노래에만 24시간 전념하는 우리 전공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티션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분이구나 해서 네, 신기합니다. 저 소개해 주세요. 네, 보로딘은 183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는데 조금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서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공작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농노였던 보로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름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고 9살 때 피아노, 플룻, 첼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악기도 잘하고 그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폴카도 작곡하고 13살 때는 플루트 협주곡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공은 화학을 택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에서 화학과 의학을 전공한 후에 그 다음에 1859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죠. 바로 요양 중이었던 아내를 처음 보게 되고 1863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병이 낫지를 않아서 보로딘은 계속 간병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그 후에는 모교의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작곡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재직하던 중에 발라키레프라는 러시아 작곡가를 만나게 되어서 조금 더 음악가로서의 어떤 길에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한 인물이죠. 참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네요. 네. 좋습니다. 작곡가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음악계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던
했던 단체가 바로 러시아 5인조인데 이 러시아 5인조는 발라키레프를 중심으로 무솔스키, 보르딘,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사르 쿠이로 구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모두 귀족 출신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 창작 활동을 한 능력자들이었는데 보르딘 역시 화학 연구와 함께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가죠. 그 당시 러시아의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서양 독일, 특히 독일 낭만 음악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서 러시아 고유의 음악을 작곡하기 원했는데 보로딘은 우리는 현악사중주 또 그런 서양 음악의 산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악 작품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 국민 음악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런 국민 음악의 창시자로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 첼리스트였기도 했죠. 좋습니다. 현악 사중주 제2번은 언제쯤 작곡을 했나요? 1881년에 아내를 위해 작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이 아내 이름이 특이합니다. 프로토포포바 좀 어렵죠. 프로토포포바가 한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네. 근데 그 아내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1881년이 아내를 만난 지 20년이 된 해였고 그때가 이제 약혼 20주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선물하겠다고 이제 보로딘이 마음을 먹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경님 이입하시는데 잠깐만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했죠. 그 네. 전에 만나서 약혼 20주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약혼 20주년이라고 하면은 결혼 안 하고 약혼한 지 20년만 된 걸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 결혼한 상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처음 만나서 약혼했던 때를 기념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분개했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왜 분개하죠? 뭐 이런 사랑을 받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분개한다고? 네. 예, 어떠세요? 남자 입장에서. 저는 정말 가지가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해서 정말 좋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그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그 연도입니까? 20주년, 약혼 20주년이라니 이러면. 야. 저기 오늘 청취자분들 괜히 남편분한테 바가지 긁으시면 안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 없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남자들 때문에 네.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 남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저희들도 괜히 질투하잖아요. 뭐 질투가 아니라 짜증이 나는데 질투는 안 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제 네. 보로딘이 네.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네. 아내한테 왜 이제 선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네. 이제 화학자로 주중에 바빴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작곡을 하고. 근데 물론 아내가 아파서 보로딘이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긴 했지만 오페라는 막 20년을 투자했지만 미완성으로 남겼고 현악사중주 1번은 또 5년이나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 현악사중주 2번은 단 2달 만에 완성을 하게 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요일만 작곡을 하시니까 늦으시겠죠. 웃기다. 예, 작곡은 이렇게 제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방송 중에 작곡가를 참 이렇게 정말 대단한 작곡가네요. 자, 아내의 사랑이 대단한 작곡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독일 하이델베르크 유학 시절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병상에 누워 있어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보로딘이 병간호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많아지면서 이제 아내를 보살필 시간이 줄어들면서 보로딘이 아내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곡 작업을 서두르게 되어서 2달 만에 완성을 했고 곡을 쓸 때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독일에서 만났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상기될 수 있는 그런 첫 만남과 데이트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작품보다 빠르게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일요 작곡가의 다정한 사랑 고백,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제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악장 들으면 될까요? 네, 1악장 굉장히 사랑을 속삭이듯 이렇게 다정하게 연주가 되는 흘러가는 1악장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D장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합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 2번 D장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제2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사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로딘이 아마추어 첼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자신을 첼로로 또 아내를 1바이올린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부드럽고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좀 중간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음악에 많이 표출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아름다운 감정들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1악장은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바이올린과 첼로가 사랑을 속삭이듯 사랑의 시작처럼 다정하게 시작을 하고 색채의 변화는 있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신선하죠. 그리고 2악장은 어떤 사랑의 설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왈츠를 연상시키는 밝고 경쾌한 선율이 또 현의 거침없는 울림이 이제 사랑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3악장의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악장인데 녹턴이라고 적표기가 돼 있어요. 마치 달콤한 사랑의 미러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첼로가 아주 높은 영역으로 연주되면서 안에 바이올린이 그거에 화답하는 그런 이중주가 중심으로 이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악장 피날레는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듯 아주 역동적인 악장이고 역시 첼로의 울림으로 시작해서 이제 활기차게 전개가 되면서 악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밝고 경쾌하게 진행이 되면서 보로딘이 꿈꿔왔던 혹은 또 두 사람이 지냈던 그 결혼 생활에 두 사람이 함께함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마치 연상을 시켜주는 듯 하죠. 그리고 굉장히 끝까지 즐거운 열기를 발산하다가 쾌활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정경님의 표정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롯데 콘서트홀에서 네. 이 실내악 공연을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현악 3중주, 4중주, 5중주 네. 멘데스 연주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2시에 네. 공연이었는데 피아니스트 김태영, 뭐 첼리스트 문태국 이런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멘데스존을 제가 이제 현악을 들으면서 네. 솔직히는 제가 이제 오페라 또 성악에 더 많이 듣는 비중이 많아졌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솔직히 100% 이해는 못 하겠어요. 네. 오페라를 듣는 것처럼 제가 100% 이해는 네. 못 하겠는데 1, 2, 3악장 또 1, 2, 3, 4악장까지 다 들으니까 시간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듣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는데 조금씩 정응이 되면서 되게 좋았다라는 감정을 어제 계속 지금 벌써 12시간이 아직 채 안 돼서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보로딘의 네. 현악 사중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렇죠. 듣느라 네. 멍하니 잠깐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여하튼 그 오늘 보로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포인트로 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이올린 둘,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가 서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누가 또 리드를 해가는지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런 점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잘 가시고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